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부자 되기 미즈보입니다. 자, 이 기업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다뤘었는데 C3AI거든요. 지금 최근에 주가가 여기 보시면 최근 한 5일 정도 사이에 주가가 많이 또 내려갔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45불 정도 밑으로 내려가면 추가 매수를 하려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번에 40불 밑으로 주가가 하락하면서 저는 어제 추가 매수를 더 했습니다. 제가 추가 매수한 이유는 뒤에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절대로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니니까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에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C3AI 같은 경우는요, 상장 이후에 많은 유튜버들이 이 기업에 대해서 다뤘었잖아요. 아주 유망한 기업이다 이런 영상을 많이 올렸었는데 주가는 한 170불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급락했죠. 사실 이런 초기 성장주에 투자를 할 때는 많은 리스크 요인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락업 해제도 있고 내부자 매도에 대한 그런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의 또 피해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성장주에 투자할 때 특히 주의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게 성장성에 대한 변화가 있었을 때 밸류에이션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기업에 대한 시장에서 보는 가치가 굉장히 하락하면서 주가도 하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C3AI 같은 경우는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하락했다기보다는 그냥 상장 이후에 좀 많이 버블이 있었던 그 가격이 좀 버블이 이제 꺼진 어느 정도 리즈너블한 가격대로 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C3AI라는 기업에 대해서 기관들이 얼마나 보유량을 늘렸는지를 한번 봤더니 지금 여기 보시면 2021년 3분기에 기관들이 매수 물량을 많이 늘렸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좀 규모가 큰 기관들 중에서 3개 기관만 물량을 좀 줄였다고 하고요. 나머지 기관들은 물량을 오히려 늘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표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었던 주식의 보유량과 이번 3분기 때 보유 주식이 변화된 개수, 그러니까 기존 보유 물량에서 이만큼이 더 증가가 됐다. 그래서 152%가 증가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뱅가드나 미래에셋 등등 우리가 알만한 스테이트 스트리트도 있고요. 우리가 알만한 기관들이 물량을 많이 늘렸다. 하지만 주가는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는데 지금 이 리포트에서는요, 락업 해제 이후에 내부자의 매도가 좀 많이 있었고 특히 공매도로 인한 주가 하락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숏 인터레스트가 16.83% 정도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장기 투자자의 관점에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에 신경을 쓰지 말고 우리가 장기 투자 관점에서 어떻게 할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이 리포트에서도 최근 5일 사이에 한 25% 이상 주가가 빠진 건 좀 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자, 이 리포트의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이 C3AI가 11억 달러의 현금과 400만 달러 미만의 부채를 가지고 있어서 채무 불이행 능력이 거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팔란티어와 더불어서 인공지능 분야의 얼리무버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영상 초반에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최근에 주가가 좀 급락하면서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차트는 매물대 차트입니다. 어느 정도 가격대에서 많이 거래가 있었는지를 볼 수 있는 차트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최근에 주가가 하락하면서 이 구간에 매수를 한 분들이 한마디로 물려 있다고 봐야죠. 저 같은 경우도 지금 평단가가 43불까지 내려가는데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날짜가 11월 23일인데 제가 멤버십 회원님들에게는 공유를 미리 해드렸지만 오늘 아침 날짜로 저는 37.58불에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40불 밑으로 주가가 하락하면 충분히 매수 구간이 왔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자, 일단은 C3AI 같은 경우는요, 자, 여러분들이 C3AI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거나 투자를 검토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체크해봐야 될 부분이 얼마 남지 않은 실적 발표일입니다. 12월 1일 날 C3AI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 두 개를 좀 잘 메모를 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기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면요. 지금 EPS에 대한 시장의 예상은 마이너스 0.29달러 정도가 되고요. 매출에 대한 예상은 56.95달러 정도 되거든요. 자, 참고로 이 C3AI 같은 경우는 상장 이후에 실적 발표를 3번을 했는데 모두 EPS나 매출이 시장의 예상보다 결과가 좋았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고요. 매출 같은 경우도 시장의 예상을 상회하는 서프라이즈를 냈기 때문에 이번 실적 발표에서도 시장에서 예상하는 이 성장성에 대한 별 문제가 없다면 우리가 굳이 매도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어차피 이렇게 변동성이 높은 성장주에 단타를 하려고 하시면 절대 수익을 내기가 힘들고 장기 투자 관점에서 이 기업이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 수
수 있을지를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재무제표를 잠깐 보면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직전 연도 기준으로 보면 한 1억 8,300만 불 정도 매출을 올렸습니다. 1억 8,300만 불 정도에서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지를 우리가 한번 예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 예상 매출 자료가 굉장히 오차 범위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시장에서 C3 AI가 어느 정도 점유율을 보일지 전반적인 큰 흐름을 참고해보는 용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이제 직전 연도 매출이 1억 8천만 불 정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대로만 가준다고 하면 2031년에 매출이 약 20배 정도가 성장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적정 주가에 우리가 잘만 들어가서 한 10년 정도 묻어놨을 때 기업 가치가 얼마나 상승할 수 있을지를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는 것도 좋은 투자 공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또 투자에 유의해야 될 그런 부분은 내부자들이 얼마나 매도하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최근에 CEO가 매도를 좀 화끈하게 하셨습니다. 61만 500주 정도를 매도를 했고요. 48불 정도의 매도를 했습니다. 지금 이 토마스 시벨 얘는 10월 15일에도 한 48만 주 정도를 또 매도를 했어요. 지금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렇게 좀 매도를 또 해서 살짝 불안하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실적 발표일에 이 기업의 실적이 기대했던 것만큼만 잘 나와주면 지금 40불 아래 가격이 충분히 메리트 있는 가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긴 하는데요. 제가 공유해드린 이 기업의 매출 성장성을 가지고 적정 밸류에이션을 산정해보는 이 엑셀 템플릿에서는 C3 AI 같은 경우는 성장성만 반영한 적정 주가가 한 41불, 42불 정도가 나오고, 성장성과 수익성 지수까지 같이 본 적정 주가는 33불 정도가 나오는데, 제가 이 엑셀 활용법에 대해서는 온라인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었지만, 이게 이제 시장에 오픈되어 있는 정량적인 지표들을 활용해서 기업의 적정 가치에 대한 좀 기준점을 잡아보자는 취지로 만들었던 건데, 그렇기 때문에 초기 성장주들 같은 경우 특정 연도에 비정상적으로 이 성장성 지수가 높은 경우는 현재 주가와 좀 괴리감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성장주 같은 경우는 이 연도별 성장률에 대한 편차가 커서, 저는 한 5년 정도 평균 성장률을 가지고 기업의 적정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인지를 제 나름대로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지금 C3 AI 같은 경우는요,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한 35%에서 40% 정도의 매출 성장률을 보고 있는데, 2025년 매출 성장률이 좀 너무 다른 연도와는 좀 다르게 좀 높게 평가가 돼 있고, 지금 분석한 애널리스트는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이 자료는 좀 신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걸 감안하고 일단은 대입을 해봤을 때는 적정 주가가 한 34불에서 41불 정도가 나온다는 거고, 얘가 조금 신뢰할 수 없을 것 같아서 3년 평균 성장률이 한 37% 정도 될 거다라고 봤을 때는 적정 주가가 성장성 지수만 봤을 때는 30불 정도가 나오고, 지금 현재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인 부분까지 좀 감안해서 적정 밸류에이션을 좀 산정해 봤을 때는 한 24불까지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제 기준에는 이렇다라고만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어떤 기업에 대해서 뭐 적정 주가가 얼마다 이런 걸 뭐 제가 유튜브에서 얘기를 하는 게 좀 부담스럽긴 한데, 그래도 뭐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이럴 수도 있고요, 저럴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얘기보다는 그냥 제 생각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 생각이 있으실 테니까 그렇게 영상을 올리는 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좀 얼마가 적당한 것 같아요. 이런 영상 올렸을 때 이런 영상이 또 다 기록이 남잖아요. 뒤늦게 또 이제 막 더 하락했을 때 막 좀 비아냥되는 댓글이 달리는 경우도 있어서 좀 개인적으로 부담스럽긴 한데, 그래도 악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제 소신껏 제 생각을 편안하게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들을 또 여러분들이 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에는 정답이 없다고 하잖아요. 투자자가 100명이 있다고 하면 100가지의 투자 전략이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하거든요.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다 이런 관점이라기보다는 각자가 자기 기준을 갖고 어떤 기업을 분석하거나 바라볼 때 자기의 기준대로 판단을 하고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미주부 채널은 그런 판단의 기준을 만드시는데 좀 도움을 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